골지 힘줄 기관은 근육의 길이 변화와 중추신경계를 향해 발생된 감각 자극으로 인한 긴장의 증가에 반응한다. 만약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것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최소 6초 이상 지속이 되면 골지 힘줄 기관으로부터 오는 자극은 금방추로 오는 자극보다 우위에 서기 시작한다. 이 말을 왜 굳이 하게 되냐면, 사실 골지 힘줄 기관은 근육을 그냥 쓰는 거니까 좀 극단적으로 쓸게요. 근육의 활성도를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금방추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활성도를 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근육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하는 금방추가 조금 빨리, 그러니까 먼저 계속 이제 자극을 받으면 우위에 서게 되는데, 이제 골지 힘줄 기관이란 녀석이 최소 6초 이상 계속 지속이 되면, 이 골지 힘줄 기관이란 애는 사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기전이거든요. 금방추는 우리 몸을 좀 효율적으로 더 잘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전이라면, 골지 힘줄 기관은 근육이 외부의 어떤 저항들로 인해서 손상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초 이상 지속되는 뭔가 힘을 계속 근육이 받게 된다면, 야, 너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근육이 찢어질 수도 있어. 아니면 근건접합부 부분이 찢어질 수도 있어. 텐던이 뼈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위에 서기 시작하면서 금방추가 아닌 골지 힘줄 기관이 이제 발동이 되게 된다 라는 기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오타가 있는데, 제 생각엔 이게 오타인 것 같아요. 예전에 키스너 코이비 강의를 할 때는 제가 키스너 코이비 오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금방추 부분도 오타가 많아서 제대로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이 오타는 제가 작년에 막 많이 수정을 해주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 현문사 교재는 원서가 있는 교재가 아니다 보니까 그 레퍼런스를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는 오타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근육방추에서 전달하는 신호와는 다르게 골지 힘줄 기관으로부터 오는 자극은 대안근의 이완 반사를 야기하기보다는 주동근, 신용어로는 작용근이라고 하죠. 작용근이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골지 힘줄 기관은 좀 심플해요. 넙다리 네갈래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계속 여기에 뭔가 무게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엄청나게 큰 힘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넙다리 네갈래근이 계속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6초 이상, 10초 이상 계속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여기에 확대되어 있는 그림으로 신장이 계속 되게 되니까 이 골지 힘줄 기관에 있는 감각신경이 발동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척수에서 사이신경세포라는 이 녀석이 억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인버터 기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 빨간색으로 쭉 다시 가게 되는 것은 그 발동이 되었던 넙다리 네갈래근에 가서 작용근이죠. 작용근에 가서 야, 힘 좀 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점 힘을 줄 수 없게 만드는 거고요. 반대로 대안근이라고 하는 이 햄스트링에는 이제 다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여기 밑에 있는 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근육 수축 또는 뻗침, 스트레칭은 골지 힘줄 기관에 의해 감지되는 힘줄의 장력을 증가시키죠. 1번. 그럼 2번 이제 나오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번 근육 수축은 신경섬유를 통해 중추신경계로 신호를 전달하는 감각신경을 자극하고요. 3번에서는 여기까지 도달하네요. 척수까지. 감각신경세포는 사이신경세포와 연접을 한다. 사이신경세포와 연접하는 것까지 3번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제 4번은 넙다리 네갈래근이라고 하는 주동근이죠. 그러니까 작용근 내용이 나오겠어요. 사이신경세포는 작용근의 알파 운동신경세포를 억제한다 나와 있죠. 그리고 5번은 반대되는 이제 대항근, 기랑근에 대한 내용인데, 사이신경세포는 대항근의 알파 운동신경세포를 자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육 이완을 하게 만들고요. 힘줄 긴장이 감소가 되게 해서 근육 수축을 이제 일으킨다. 상반 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네요. 사실 그 GTO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 레시프로컬 이니비션에 대해서는 금방추에서 나오는 그 신경생리학적인 이론이고요. 골지임주 기관에서는 그거와 이제 비슷한 개념인 오토제닉 이니비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임상에 나가서 좀 뭐 무시당하거나 그런 상황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임상 초년차 할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실장님이나 이렇게 좀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좀 이제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의도하지 않은 말에 의해서도. 그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이것도 안 배웠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제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본 거와 안 들어본 거 차이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오토제닉 이니비션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이제 자동적으로 억제를 시키는 자동 억제 기전이라고 해요. 자동적으로 쿼드리셉스, 넉다리 네갈레근이 억제가 되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골지임주 기관은 오토제닉 이니비션이다 라는 그런 신경생리학적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골지임주 기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영상이죠. 제가 블로그에 서치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좀 보면은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 영상이지 않을까 해서, 자, 무거운 걸 딱 올려놨어요. 이 힘을 받쳐놓을 만큼 이 여자분의 그 바이셉스 브라키의 힘이 충분하지가 않으면 표정을 보면 엄청 힘쓰고 있죠. 더 강렬하게 더 들어올릴 거야 라고 해도 골지임주 기관이 발동이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스르르 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피트니스에서 운동할 때 원RM이라고 해요. 한 번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의 무게를 들어 올리려고 할 때 너무 욕심내서 무게를 많이 올리면 이게 스쿼트를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더 힘을 주면 줄수록 스르르 앉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마지막 한 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까? 여기서 금방추가 발동이 되면 탕 튀기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골지임주 기관이 작용이 돼버리면 스르르르륵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교시는 마무리하고요. 2교시 때 뵙도록 할게요.